숨은 왕조실록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도 슬픈 삶을 살다 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왕위에 오른 나이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통째로 얹혔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름은 이홍이 훗날 우리가 단종이라 부르게 된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과 학문을 꽃피웠으며 조선을 명실상부한 문명국가로 세워 올린 인물이었죠. 궁궐 안에는 책 읽는 소리가 넘쳤고 백성들의 삶도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찬란한 태평성대 그 황금빛 유산을 물려받은 조선의 소년 이홍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왕조의 그늘 속에서 욕망의 씨앗들은 이미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한 채 아이는 궁궐의 찬 공기 속에 홀로 남겨졌죠. 어린 홍이는 궁녀들과 혜빈 양씨의 손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예절과 격식이 그를 감쌌고 사랑의 온기 대신 왕자로서의 의무가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문종만큼은 아들을 애틋하게 아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도 어린 홍이 곁에 앉아 그를 가르치고 밤이면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 아버지의 손길이 단종이 세상에서 느낀 거의 유일한 온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은 성군 세종의 뒤를 이은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학문에 뛰어났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도 깊었지만 그는 늘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이 옥체를 아끼시기를 간청했지만 국사는 쌓여만 갔고 몸은 점점 쇠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마저 즉위한 지 고작 2년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맙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문종이 눈을 감던 날 단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끝내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단 한 사람마저 떠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소년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 넓은 궁궐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대전에 홀로 앉아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골룡포를 입은 소년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고 떨리는 어깨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12살의 왕은 매일 아침 수십 명의 대신들이 줄지어 엎드려 절을 올리는 조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단종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옥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왕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고 가장 차가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이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침소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어린 아들을 부디 잘 부탁한다. 그 간절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무거운 유언을 가슴에 새긴 이들이 바로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이었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어린 왕을 보호해줄 어른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노씨는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기 시작했죠. 신하들의 권력이 왕을 압도하는 시대가 그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김종서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왕에게 그 백발의 노씨는 두려움과 동시에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엄중하지만 충직한 눈빛으로 항상 곁을 지켜주는 그가 단종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 밖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이 위태로운 저울질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단종에게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타고난 체력과 날카로운 지략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까지 갖추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형이 있다는 이유로 왕위와는 영원히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양은 형 문종이 왕이 되는 것을 평생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어린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스스로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 자부하면서도 평생 신하의 예를 갖춰야 한다는 현실. 그 굴욕이 수양대군의 가슴 속에서 매일 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왕이 될 자격은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이 결국 그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야망은 가슴속에서 시커먼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는 조용히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양대군의 곁에는 살생부를 쥐고 판을 짜는 냉혹한 책사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인물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과 판을 읽는 능력만큼은 천하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종서의 그늘 아래 놓인 어린 조카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양대군은 집에서 활을 쏘며 무예를 닦았고 한명회는 전국의 무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어린 단종은 숙부를 그저 믿고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마침내 나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는 한수양의 꿈은 영원히 꿈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계획을 되짚었고 수양은 조용히 철퇴를 손에 쥐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마침내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져 스산한 바람만이 낙엽을 굴리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무장한 수십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횃불도 없이 오직 어둠을 방패 삼아 움직이는 그림자들.
수양의 눈빛은 굳어 있었고 칼을 쥔 손에는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조선 권력의 심장부였던 김종서의 대문 앞에서 수양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신을 전하러 왔으니 잠시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김종서는 평소 수양대군을 아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수양이 건넨 서신을 읽기 위해 김종서가 고개를 숙인 그 찰나였습니다. 수양의 신복 이머울동의 소매 속에서 거대한 철퇴가 번쩍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조선 최고의 무신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한순간에 조선의 기둥이 꺾였고 그 소식은 어둠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궁궐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라 속여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을 도남문 앞으로 소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급히 입궐하던 대신들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매복해 있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한명회가 미리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조선의 인재들이 차례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수양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더 이상 충절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밤 이후 감히 수양대군에게 맞설 수 있는 신하는 조선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명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단종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깊은 잠에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을까요? 그 핏빛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조선의 권력은 어린 왕의 손을 떠나 수양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기록한 가장 참혹한 쿠데타 계유정난의 실체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궁궐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단종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충직한 신하들은 모두 반역자가 되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칼에 피를 묻힌 수양대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여전히 가장 높은 옥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자리에 올라 모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옥좌 아래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숙부의 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왕의 눈에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무기력하게 눈물을 삼켜야 했던 소년왕. 단종은 수양대군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고 싶었겠지만 궁궐을 가득 채운 것은 이미 수양의 칼이었습니다. 단종의 편에 서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 왕이 아닌 존재, 그것이 바로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자리였습니다. 역사는 이 계유정난의 밤을 단종의 비극이 시작된 지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잔인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어린 영혼입니다. 왕관을 쓰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약했던 소년. 그가 겪어야 했던 진짜 고통은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이 빚어낸 이 피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가장 믿었던 숙부의 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12살 소년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비극의 서막이 오른 그날 밤의 공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차갑게 전해지나요? 세상을 다 가진 듯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단종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처절하고도 애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단종의 못다한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